안녕하세요. 방송대 경영학과 기초 거시경제론 중간 과제 30점 만점 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에서의 가치를 모두 더한 수치이다. 가. 일정 기간 동안 측정. GDP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것만이 계상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유량 변수이다. 보통 GDP는 연 또는 분기 단위로 측정이 된다. 예를 들어 2016년도 GDP는 얼마나 혹은 2016년도 1, 4분기 GDP는 얼마인가를 묻는다. 그 기간 중에 생산된 것만이 포함되며 기간 외에 생산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동품이나 중고품의 거래액이나 이전 기간에 거래된 외상 대금을 금기에 지불한 경우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GDP는 유량 변수이다.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 유량 변수라고 하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저량 변수라고 한다. 일정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에는 GDP, 소비, 투자 등이 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변수에는 통화량, 국부 등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가치. GDP는 그 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이 계상된다. 생산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한 나라의 국가 안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국내 총 생산에 모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어떤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시장 가치가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 계산에 포함된다. 반면에 미국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시장 가치는 미국의 국내 총 생산 계산에 포함된다. 최종 생산물. GDP는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된다. 즉, 그 국가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지만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간 투입물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국내 총 생산에서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중 계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재고 투자는 포함된다. 재고 투자란 그 기간에 사용되지 않은 중간 생산물을 의미한다. 생산물에는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미용, 청소, 의료 혜택, 공연, 관람료 등은 GDP에 포함된다.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총 가치. 여러 가지 최종 생산물의 생산량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기 위한 공통 단위는 가격이다. 따라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총 가치를 계산한다. 이때 GDP 수치에 포함되는 생산물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는 생산물이다.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직접 소비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는 귀속 계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자가주택은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료만큼을 계산하고 정부의 서비스 등은 공무원의 보수만큼 계산한다. 귀속 계산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가사활동, 지하경제활동 등이 있다. 즉 가족이 아닌 외래 용역인에 의한 가사활동은 GDP에 포함한다. 이 중간재와 부가가치, 가중간재.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 과정에서 이용되는 중간재의 기능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중간재의 가격이나 가치를 국내 총 생산에 포함시키면 그 상품의 가치가 중복되어 계산된다. 예를 들어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구입하고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밀을 구입하는 과정 동안에는 각 상품이 최종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들의 가치를 모두 합친 가격은 중복되어 실질적인 최종재인 빵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정해지게 된다. 이때 국내 총 생산은 최종재인 빵의 가격으로만 정해야 한다. 따라서 빵을 만들기 위해 중간 단계에 있는 상품들은 중간재이다. 상품은 그 특성에 따라 중간재나 최종재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쌀은 식사를 위한 최종재가 되기도 하지만 막걸리를 만들기 위한 중간재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 중간재나 최종재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총 생산을 계산할 때에는 각 생산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 부가가치란 각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생산 과정 동안에 창출한 가치를 말한다.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생산된 상품의 최종 가치에서 중간 투입물의 가치를 빼면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각 생산 단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모두 합쳐 경제활동 전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부가가치를 합산해 보면 최종재의 가치와 일치한다. 이러한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치하는 항등 관계이다. 따라서 모든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수 있다. 국내 총생산과 최종재의 가치 그리고 부가가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 총생산은 최종재 가치의 합, 부가가치의 합과 일치한다. 이는 곧 어떤 기업에서 최종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에서 중간재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지출 금액을 뺀 것이 그 기업이 만들어낸 모든 부가가치이다. 이 부가가치 중 일부분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불하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같은 생산 요소의 공급 대가로 지불된다. 이렇게 지불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업의 이윤이 된다. 부가가치는 결국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의 소득이 된다. 부가가치가 국민의 소득이 된다는 것은 국내 총생산이 국민의 소득으로 모두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은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국민이 얻은 총체적 소득의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국민이 얼마만큼의 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명목 국내 총생산이란 어떤 한 해에 그 한 해의 어떤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 가격으로 생산한 상품의 생산을 구한 것을 의미한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생산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격의 변화로도 수치가 변한다. 생산량은 일정한데 물가가 오를 경우에 명목 국내 총생산이 더 커지게 된다.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을 반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질 국내 총생산이란 어느 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항상 그 해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여 각 상품의 시장 가치를 구하여 국내 총생산이 물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내 총생산을 구한 것을 의미한다.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하게 되면 명목 국내 총생산에 비교해 수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의 대부분 생산 활동의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로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더욱 적합하다. 국내 총생산의 여러 측면 1. 삼가 등가의 원칙, 삼면 등가의 원칙, 가생산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은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의 합이다. 국내 총생산은 다시 말해 생산 국민소득이라 말할 수 있다. 지출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은 최종 소비재에 대한 각 경제 주체의 지출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은 최종 소비재에 대한 각 경제 주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모두 합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 지출을 하거나 기업에서는 기계, 공구 등을 구입하고 정부에서는 국방, 치안, 일반 행정 등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지출을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이 소비하는 소비 지출, 기업이 사용하는 투자 지출, 정부 예산에서 발생되는 정부 지출 등은 각 경제 주체의 지출이다. 따라서 부가가치 합으로 창출한 국민소득은 각 경제 주체의 지출로 충당되고 경제 주체의 지출을 합산해서도 국민소득을 추계할 수 있다. 이것을 경제 주체의 지출을 모두 합산한 것이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결국 지출 국민소득은 항상 생산 국민소득과 일치한다. 분배 국민소득. 국민소득은
요소소득의 합계로도 계상할 수 있다. 생산국민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는 이자와 이윤을 지불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는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요소소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노동자 임금, 구입에 대한 이자, 토지 이용에 대한 지대, 투자에 대한 이윤 등의 요소소득의 형태로 배분된다. 부가가치가 소득으로 분배되는 것은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값이 한 해 동안에 모든 국민이 얻은 소득을 더해준 값과 같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의 모든 국민의 소득을 모두 더해준 값으로 국내 총생산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내 총생산을 분배의 측면에서 파악하였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을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분배 국민소득은 요소소득의 합계다. 분배 국민소득은 항상 생산 국민소득과 일치한다. 생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은 언제나 항등 관계에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다. 해외 부문의 도입. 한 나라의 국민 경제의 경제 주체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해외 부문으로 나뉜다. 생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과 더불어 해외 부문을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주체라고 한다. 한 나라와 교류 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를 해외 부문에 통합하고 한 개의 경제 주체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가정한다. 한 나라의 경제 주체는 네 가지가 되는데 두 부분 2 부문 경제, 3 부문 경제, 4 부문 경제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부문 경제는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부문이며 3 부문 경제는 2 부문 경제의 정부를 포함한 것이다. 4 부문 경제는 3 부문 경제의 해외를 포함하고 있다. 해외 부문이 도입되게 되면 각 경제 주체의 각종 지출에 포함된 수입품의 시장 가치를 제외하고 해외로 수출한 상품의 시장 가치를 더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국민 총생산 GNP. 국내 총생산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에서의 가치를 모두 더한 수치이다. 국민 총생산 GNP 이 GDP와 다른 점은 GDP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지만 GNP는 국민이 생산한 것이다. 즉 지역 개념이 아닌 국적 개념이다. GNP는 GDP 개념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얻은 요소소득을 더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요소소득을 빼주면 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대외 지급 요소소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대외 수치 요소소득이라고 한다. 이들을 활용하여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GNP는 GDP에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해준 것과 같다.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점점 증가하자 1994년 이후부터 GDP로 생산 지표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 GDP의 개념의 한계. 개념상의 문제, 분배 문제. GDP 개념은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GDP로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A의 국민소득이 10에서 15로 증가하고 B의 국민소득이 20에서 45로 증가했을 경우 GDP는 30에서 60으로 성장했지만 소득 격차는 2배에서 3배로 확대된다. 즉 국민소득이 성장하였지만 소득 격차도 증가하여 정상적인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절약 변수인 국부 반영 문제점. 한 국가에서 주택, 도로, 병원,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시설들이다. 이러한 시설들 공사 기간 중에만 GDP에 반영이 되고 공사 기간이 끝나면 GDP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를 나타내는 분야에서는 GDP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 달러 환율의 변화로 인한 허상 존재. GDP는 모두 국제 간의 비교를 통해 달러화로 표시가 된다. 생산의 변화는 없지만 단순히 달러와 환율 변화만으로 GDP가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될 경우에 한국의 GDP는 1200분의 200만큼 16%만큼 생산량은 불변이지만 달러를 표시한 GDP는 12%에서 16% 정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달러의 환율 변화로 인하여 허상이 생길 수 있다. 특정상의 문제점, 과소평가된 문제점, 가사활동. 가족이 하는 가사활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선진국은 가사활동을 외래 용역으로 보지만 후진국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여가와 휴식은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GDP는 반영하지 않는다. 환경,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잘 정돈된 숲 등은 국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영하지 않는다. 지하경제도 반영하지 않는다. 지하경제에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밀수, 국제 간 마약 거래, 사채 거래, 길거리 노점상 등도 반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의 규모는 선진국은 평균 15%, 후진국은 평균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대평가 문제점.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리한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공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해를 일으킬 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공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GDP가 증가하게 된다. 교통사고 역시 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GDP가 변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송 비용 등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국민 후생에 역행하는 생산물. 음란물을 생산한다든지 담장을 높게 만드는 것은 질적으로 국민 후생에 역행하는 생산물로 GDP를 과대평가하는 문제점이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기초거시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렇게 교재를 참고해서 과제를 작성했고 30점 만점을 받은 내용입니다. 총 8페이지가 나왔네요. 이 자료는 제가 과제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자료로서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카피할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